전국 곳곳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이들. 그들에겐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투자의 시대. 제대로 된 투자의 방법은? 믿고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의 길. 지금부터 꼼꼼히 확인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제포인트의 민진아입니다. 네, 오늘은 재테크와 투자 분야에 관한 정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부동산 투자 역시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 만한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상 수익들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곳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상 투자를 하자니 모르는 정보도 많고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전문 기업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이곳. 지난 2009년에 설립. 부동산의 분양은 물론 임대에서 관리까지 말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는 주택임대관리 전문 기업.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업종으로 아파트의 단지 내 시설 관리만 주로 해온 기존의 주택관리업에 비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형태. 주택임대 사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부동산을 중개하고 분양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모든 관리까지 전담해서 수행한다는데,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과 설비, 관리 업무는 물론 임차인의 모집과 관리, 임대료의 징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미 수년 전 이와 같은 종합적인 주택임대 관리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원스톱 서비스를 준비해왔다는 강충원 대표.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살아있는 알찬 정보. 지금 그를 통해 만나보자. 네, 부동산 투자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임대 사업 분야의 전문가시죠. 네, 강충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저희가 잠시나마 살펴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부동산 임대 전문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인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동산 하면 주로 중개 서비스를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회사는 부동산 물건을 제공하고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소액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제시하고 임차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임대 및 임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사무소에 관리 기능이 좀 더 추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임대 관리와 역할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전문 회사만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임대 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임대 관리회사의 핵심이죠. 또한 부동산 사무소는 한 지역에 국한된 가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반해 당사는 전국을 무대로 수익률과 안정성이 높은 가치를 가진 투자처를 찾아내고 고객들에게 분양하는 이 업무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정보부터 또 매입 후의 그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일원화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회사가 갖는 장점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분양만 한다면 투자자들은 임대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좋은 투자처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대 관리가 힘들다면 투자자가 리스크가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분양에서 관리까지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한 25년 정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변화, 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변화를 보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택임대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투자자나 또 임차인의 삶의 질의 보호가
같이 공존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저희도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맞게 우리도 곧 이런 형태의 회사가 진행되지 않겠냐 싶어서 남들보다 좀 더 먼저 시작한 계기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왠지 어렵지 않을까, 또 관련된 사람들, 좀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큰 돈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금전적인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사가 주로 하는 지방의 소형 아파트는 주변의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이고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은행 융자와 임대 시 발생되는 보증금까지 산정한다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소액으로도 주택 임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필요 자금만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1-2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3.3세대당 평당 1,000만 원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5평형, 20평형 주로 소형 아파트를 평당 약 300만 원대에 매입을 하여 임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평당 300만 원대, 굉장히 서울 수도권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요. 이렇게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저희는 지방의 군소도시에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분석, 권리 또는 미래의 가치를 분석하여서 결정하게 돼서 임대사업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거군요. 네,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투자. 하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택 임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고요. 또 실제로 투자 진행 중이신 분들도 만나서 한번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1, 2인 가구들. 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바로 소형 주택인데 1, 2인 소형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매년 약 18만 가구가 증가, 비수도권의 경우 매년 약 20만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4인 이상의 중대형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매년 약 5만 가구씩 줄어들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매년 8만 가구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핵가족의 시대를 넘어 독신 혹은 부부 중심의 가정이 증가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소형주택 대세론인 것.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소형주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 역시 가파르게 상승. 정부 정책 및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동폭이 높은 것까지 감안한다면 초보자가 선뜻 투자를 감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택 임대사업 투자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의 소형 아파트들. 최성옥 주부 역시 바로 이 지방의 소형 아파트들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됐다는데 완전 만족이죠. 네, 일단은 굉장히 적은 돈으로 투자했고 은행 금리가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투자한 돈 대비 10%에서 2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또 향후에 매매 차익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나이가 수입이 없이 40년 이상을 살아야 돼요. 근데 자식들한테 기대할 수도 없고 자식도 부모들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세월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멈추지 않는 수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수익성 부동산인데 수익성 부동산이 요새 원룸이 너무 많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파트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좋고 수요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지인을 통해 처음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시작하게 됐다는 김상희 주부. 처음에는 소형 아파트 한 채로 시작. 지금은 여러 채를 임대 중이며 수익률도 30% 이상이나 된다고.
처음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좀 찾다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됐는데 관심이 생겨서 투자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소형 아파트들이고요. 일부 오피스텔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저한테 처음 소개를 해줬던 세원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관리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엄마가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전문 회사가 관리를 대행하기 때문에 전화와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처리 가능한 것 또한 주부인 그녀에게는 큰 이점. 그런가 하면 이제 고작 20대 전후반의 직장인이면서 여러 채 임대주택을 통해 매달 월급 이외에 고정 수익을 올리는 이들도 있다는데 일찍 시작한 투자로 제2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똑순이 직장인들. 박신영 씨의 경우 900만 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5세대 임대주택을 관리 중. 앞으로 30세대 분양이 목표. 처음에는 저희 어머님께서 먼저 투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 나이가 25살 정도?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는 별로 이슈가 되진 않았고요. 추석이나 명절 때쯤 친척분들이 알고 나서 좀 놀라신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보다 똑부러지다는 소리도 그때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생이 투자하겠다고 이제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가족은 이제 30세대 정도 분양받는 게 공동 목표가 되었어요. 이제 20대 후반인 최유진 씨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대출이자를 제외하고도 그녀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통해 얻는 수익은 월 150만 원 내외. 아파트에 따라서 투자금이 상이하긴 한데요. 100만 원 이하부터 200~300만 원대에 매입한 것도 있고 1000만 원대에 매입한 것도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파트를 이 작은 금액으로 사는 게 정말 가능한 건지 소유권 이전에는 진짜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일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주택임대 사업으로 한 40~50채 정도 매입을 해서 월세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제 최종 목표예요. 그런가 하면 자신이 직접 주택임대관리 전문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됐다는 김효희 씨. 고객들의 투자 현황과 수익률을 보면서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다는데 초기 투자 자금은 750만 원 정도였고요. 초기의 걱정과 우려보다는 수익성에 염두를 두었어요. 고객님들께서 수익을 내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저도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보다 쉬워진 부동산 투자. 정년기도 없으며 적정 금액도 없다. 부동산에는 생초보라 할 수 있는 가정주부도 바쁜 직장인도 모두 가능.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재테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 따져보고 개선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네, 저희가 앞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부럽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들이 좀 몇 가지 더 생겼습니다. 네, 보통 주택 임대 사업 하면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여유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주택 임대 사업하면 많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노년층이 노후 대비를 할 목적으로 많이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 불안정한 직장과 더불어 은퇴 전략의 한 목적으로 소액에 가능한 주택 임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요. 사실 요즘에는 출산율도 굉장히 낮고 또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 임대 수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줄어들 거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주택 임대 시장 역시 축소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한 시각은 한 가지 단면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는 수도권 및 지방의
중대형 평형의 가격이 많이 내린 것이며 지방의 소형 아파트들은 오히려 가격이 오른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소형 평형의 주택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출산율 저하 등의 핵가족에 따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1인 가구 증가로 인하여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솔로 이코노미라는 신조까지 생겨났죠.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결국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매입자금 측면에서는 부담이 적어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교하면 수익률이 좀 더 떨어지진 않을까요? 네, 부동산 투자는 사실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투자하려면 자기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의 소형 아파트라면 작은 돈으로 리스크 부담이 없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입니다. 더군다나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수도권보다는 앞으로 개발이 더 진행될 지역에 훨씬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을 나누어 담아야 되는 것처럼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오래된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그걸로 인해서 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우는 일정한 관리비 납부를 통해 꾸준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큰 비용이 지출될 염려는 없습니다. 아파트는 비교적 철저한 감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후됐다 하더라도 다른 주택에 비해 훨씬 튼튼하죠. 혹시라도 노후가 심하다면 재건축을 통한 차액 실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방의 소형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관리면이나 자금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소형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주택이나 아니면 요즘 많이 지어지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일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직접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으며 주택 선호도의 영향으로 공실률이 높으며 향후 황금성에서도 아파트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면적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서 현재 임차인의 선호도가 낮아 많은 부분의 실패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편의시설 부족과 주차난의 협소로 인하여 생활이 불편합니다.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많은 공급으로 인하여 공급 과잉의 슬럼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투자 시 주의를 요합니다. 네, 도시형 생활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은 투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주택 임대 사업을 위해서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고를 때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주택의 매수 기준을 투자의 가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껏 재테크 목적으로 주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개념에 점점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주택 분양 시장이 축소되고 주택 임대상이 성장할 것입니다. 즉, 앞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려는 주택의 사용 가치를 보고 매수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사용 가치 높은 주택이라면 그만큼 높은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잘 들으셨죠? 주택 임대 사업에 투자하는 것 확실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주의사항들을 절대 잊지 말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똑소리 나는 주택 투자의 포인트를 짚는다. 그 첫 번째, 투자의 목적을 확실히 정한다. 두 번째, 최적의 입지를 선정한다. 세 번째,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고려한다.
여러 채의 주택 투자를 위해선 세금 혜택의 확인도 필수. 5번째로 수익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분양대행 업체의 선정 또한 성공 투자의 포인트. 네, 앞부분에 있어서 세금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여러 대의 주택을 구매하면은 세금 부분도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이 보유세가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최초 분양하여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을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임대사업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임대 관리 업체를 통하면 세금적인 부분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또 궁금한 점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교했을 때 주택 임대 사업이 많이 발달한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주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집값의 상승폭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일단 대출을 안고서라도 집을 사면 몇 년 후에 상승한 집값이 이를 보전해줬고 이를 반영해 다시 대출을 받아 더 크고 비싼 집을 이사하는데 순환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건설사들도 점점 더 대형 평형의 위주로 건설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 집에 대한 마인드가 임대보다는 소유를 목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주택 임대 사업이 발달하기 힘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택 시장도 앞으로 일본이나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일본의 경우 주택 임대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매매 시장의 불안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이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이며 주택 임대 사업은 임대 관리 사업과 함께 정부 혜택 등에 힘입어 2000년대에 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는 전체의 약 3분의 1의 1인 가구이고 우리나라도 이미 1, 2인 가구의 비중이 3인 이상 가구보다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국내 주택 임대 시장을 들여다보면 전세 위주의 주택 임대에서 점차적으로 월세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형 평형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앞으로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주택 임대 사업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태의 회사를 운영해 오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또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나요? 아직 우리나라는 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임대료 미납률이 약 10% 정도 높은 편이며 또 그로 인한 분쟁 해결이 임대 관리와 함께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체계화된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큰 성공을 이뤄낼 거란 확신이 있으신 거죠? 물론입니다. 한국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은 이제 첫 단추를 깨는 단계입니다. 관련법도 마련돼야 하고 제반 환경도 조성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물론 일본 기업처럼 서비스를 규격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갈 길은 멀지만 부동산 매매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주택 임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미래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정부의 정책 역시 이런 주택 임대 관리 회사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 역시 주택 임대 관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공실 부담과 월세 체납 걱정을 덜 수 있고 세입자는 주택관리 서비스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대관리회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임대와 임차인의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임대사업을 망설이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침체된 주택 거래를 살리고
전월세 물량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대 사업은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턱대고 투자에 나서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자산을 잘 운영하며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접근한다면 분명히 성공의 길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강충원 대표님 오늘 여러모로 좋은 정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포인트.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대관리 사업 분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스마트 시대에 맞게 주택 임대 사업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